오늘은 슈퍼빌런 중의 하나인 악마 메피스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블에는 루시퍼, 메피스토, 슈마고라스 등 많은 종류의 악마들이 존재하는데요. 마블의 악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마와는 설정이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선 마블의 악마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존재하는 타락한 신들, 성경에서 가져온 악마, 마지막으로 우주적 존재인 다른 차원의 악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중우주마다 스파이더맨이 각각 존재하듯이 악마들도 각 우주마다 존재하며 이 중에 강한 악마들은 자신들만의 차원을 지배하며 살고 있죠. 이들을 헬로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슈퍼빌런 시리즈 첫 회로 이 헬로드 악마들 중 메피스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초의 우주에는 네메시스라는 존재가 혼자 있었습니다. 이 무한하고 유일한 우주의 혼자였던 네메시스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게 되죠. 하지만 이 생명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네메시스의 바램과는 다르게 점차 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점점 악해지자 슬픔에 빠진 네메시스는 결국 이 창조물을 파괴하게 되죠. 또 다시 홀로 남겨진 네메시스는 길고 긴 외로움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메시스가 죽게 되자 그 시체에서 인피니티 스톤과 다중우주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때 악마들도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메피스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정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셀레스티얼 창세기와 매우 닮았습니다. 셀레스티얼 창세기에서는 네메시스가 아닌 첫 번째 창공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첫 번째 창공은 셀레스티얼과 에스피런트를 창조하지만 셀레스티얼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에스피런트는 도망가게 되고 첫 번째 창공은 죽게 되죠. 첫 번째 창공 입장에서 보면 셀레스티얼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지만 악이죠. 자살했다는 설정은 다르지만 매우 닮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린 메피스토가 태어났는데 인피니티 스톤과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같다는 이유랄까. 메피스토를 비롯한 모든 악마들은 인피니티 스톤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 코믹스의 인피니티 스톤이 나온 에피소드를 보면 꼭 스톤을 소유한 히어로에게 당하면서 정작 악마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피니티 스톤을 모을 생각을 하지 못하죠. 여튼 어린 메피스토는 조그만한 파리 때부터 남달랐는데 위대한 셀레스티얼이 호드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호드 같은 군대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메피스토의 구더기들이죠. 청소년이 된 메피스토는 뱀으로 변장해 에덴 동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 사과를 먹게 하죠. 이때부터 인간을 타락시켜 영혼을 수집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피스토는 성인이 되자마자 더 많은 인간의 영혼을 수집하기 위해 지구로 찾아가 고스트라이더를 만들고 더 많은 영혼을 수집하게 만들죠. 물론 초기에는 너무 큰 힘을 부여한 덕분에 초대 고스트라이더에게 오히려 당할 뻔하지만 그 후에는 메피스토에게 복종하여 영혼을 잘 수집해옵니다. 그럼 마블의 어떤 캐릭터들과 인연이 있고 또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우선 어린 타노스를 유혹해 어벤져스를 공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포칼립스를 설득해 뮤턴트가 어벤져스에게 싸움을 걸게 만듭니다. 그 뒤에 드루이드 교단의 7명을 꼬셔서 불멸의 생명을 주고 그들이 지구의 지도자들이 되게 만들죠. 이들은 100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부를 얻고 거대한 그룹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메피스토에게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물론 실패합니다. 아직 MCU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캐리비언의 해적에 나오는 플라잉 더치맨의 선장을 타락시켜 영혼을 수집하는 악마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뒤에서 조종해 자신의 차원과 연결하는 차원의 문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한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모으던 중 실버 서퍼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살라바를 납치하여 서퍼를 유인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부와 여자로 서퍼를 유혹하려 했으나 서퍼는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메피스토는 서퍼 자체를 흡수하는데 오히려 서퍼의 착한 마음이 메피스토에 영향을 미치자 서퍼를 포기하고 살라발과 서퍼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인 서퍼를 찾던 갤럭투스에게 발각되고 서퍼가 지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갤럭투스가 만든 감옥에 잡혀있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닥터 둠의 어머니 신시아가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는 라트베리아 남작과 그 부하들을 죽이기 위해 메피스토와 계약합니다. 메피스토의 힘을 얻은 신시아는 자신이 남작의 부하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을의 아이들이었고 곧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메피스토의 음모였고 결국 신시아는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뺏기고 고문당하게 됩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스파이더맨의 숙적인 노먼 오스본의 회사가 파산될 때 그에게 접근하여 아들 해리를 넘겨주면 회사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노먼은 이 거래를 거절했지만 해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결국 계약을 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을 팔아먹은 노먼은 결국 인격이 붕괴되어 그린 고블린이 됩니다. 아들 해리 또한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뺏기기 전까지 수많은 비극을 겪고 죽게 됩니다. 완다에게는 더 잔인한 짓을 저지르죠. 자식이 없던 완다를 꼬셔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아이들을 에너지로 바꾸어 다시 흡수해버리죠. 이 사건으로 완다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가사가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되살아나 정신이 붕괴되고 어벤져스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은 마블 코믹스의 슈퍼빌런 메피스토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나중에 MCU에서도 메피스토가 등장해서 어벤져스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슈퍼빌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